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 분류를 갖다 보게 되면 우리가 확정적 신호, 그다음에 랜덤 신호 이거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 신호하고 비주기적 신호, 정상적 신호하고 비정상적인 신호를 갖다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확정적 신호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얼마의 값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갖는 것. 그래서 보통 비주기적, 주기적인 신호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수식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면 결국은 이건 대부분 확정적 신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랜덤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 신호, 비정상적 신호 이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랜덤 신호라는 건 불규칙 신호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상적 신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정상적 신호다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평균값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 쪽에서 얘기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즉 어떤 값이 모른다. 예를 들면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죠. 통신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 같은 어떤 값을 갖다가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 갖다가 어떻게 돼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돼요.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신호가 바로 랜덤 신호가 될 것이고요. 평균적으로 광의 정상이냐 협의 정상이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비정상적 신호가 되는 그런 형태가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률에서 정확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속적 신호하고 이상연속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비교할 때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냐면 무엇은 시간적으로 연속이냐 아니면 진폭이 연속이냐 시간에 따라서 진폭이 연속이냐 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갖다 하게 돼요. 진폭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다. 이상한 신호는 시간 쪽에서 신호가 떨어져 있는 신호다. 서로 진폭에 연결되지 않고 불연속적 신호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디지털은 레벨이 정해지는 레벨로 변하는 신호 갖다가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산적 신호를 갖다가 디지털 신호다 이렇게도 얘기하게 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디지털 신호하면 우리는 보통 1과 0과 1, 즉 0볼트하고 5볼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주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갖는 것을 보통 우리는 디지털 신호다. 쉽게 얘기하면 이진 신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산적 신호라는 것은 결국은 단순하게 떨어져 있는 신호. 이런 경우, PM 같은 경우로 이런 경우도 이산적 신호입니다. 이거 갖다가 우리는 디지털 신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그냥 이상적 신호다. 디지털 신호 한다면 결국은 서로 떨어져 있는 신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AD 변화하는 결과를 갖다 보게 되면 그걸 갖다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바로 디지털 신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디지털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이진 신호 갖다가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산적 신호도 디지털 신호 갖다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푸리에 변환을 했을 때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얘기하게 되면 조금만 여기서 한번 얘기해보죠. 연속 신호를 갖다가 연속 신호, 그 다음에 이산 신호 두 개를 갖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주기 신호하고 비주기 신호.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에 대한 개념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를 미리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자. 뭐가 키포인트냐? 주기 신호를 갖다가 푸리에 변환하게 되면 주파수 영역으로 얘기한 거예요. 뒷부분 설명합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라고. 자, 주기 신호를 갖다가 푸리에 변환하게 되면 이산 신호가 나와요. 이산 신호가 나와요. 비주기 신호를 갖다가 푸리에 변환하게 되면 연속 신호가 나옵니다. 연속 신호가 나와요. 자, 연속 신호를 갖다가 푸리에 변환하게 되면 바로 주기 신호가 나와요. 이산 신호를 갖다가 푸리에 변환하게 되면 연속 신호를 갖다가 변환하게 되면 비주기 신호가 나온다. 여기는 주기 신호가 나온다. 자, 이거죠. 그래서 연속과 이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기 신호가 나오냐, 비주기 신호가 나오냐 이런 얘기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리한 이 개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걸 갖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앞으로 어떤 신호가 나올 것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기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갖다 하게 되면 신호가 무한히 존재한다. 무한하다. 이 조건이 들어가줘야 돼요. 신호가 무한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기 신호가 아니에요.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할 때만 주기 신호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한 주기 동안에 시프트 시킨 거죠? 이동을 갖다가 시키더라도 본래의 값하고 똑같다. 자, 이런 얘기죠. 어떤 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는 계속 이와 같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거 신호가 있는데, 이거 갖다가 한 주기 동안에 이걸 갖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와 같이. 자, 한 구간만 생각하게 되면 한 주기 동안에 시프트 시켰던 거죠. 그런데 연속적인 신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똑같은 신호가 된다. 어떠한 신호를 한 주기 동안, 얼마만큼의 주기 동안에 이와 같이 시프트 시키더라도, 이동시키더라도 그 본래 신호하고 똑같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주기 신호에 대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신호는 무한히 존재할 때만 주기 신호가 되는 것이고 신호가 무한하지 않을 때는 주기 신호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주기 신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t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냥 비주기 신호에서 주기는 얼마냐? 비주기 신호에서 주기는 얼마냐? 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 부분은 t는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주기가 몇 개냐? 여기는 주기 신호는 주기가 몇 개냐? 주기가 몇 개? 냐면 한 개. 이건 무한계라고 얘기해야 되죠. 무한계다. 자, 여기서는 주기가 한 개.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주기가 무한계가 있는 거고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본래 신호하고 어떤 주기만큼 시프트 시켰던 거하고 여기서는 주기가 만약에 어떤 일정한 값이다라고 가정한다면 가정이죠. 일정 값. 유한값. 이와 같이 어떤 유한값이라고 가정하고 어느 정도 신호를 갖다가 이와 같이 이동을 시켰을 때 본래의 신호하고 같으냐? 같지 않다. 자, 이것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 신호는 바로 비주기 신호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같을 때하고 같지 않을 때 그 차이점을 갖다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한 주기 동안에 이동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죠. 이것은 이산신호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속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제시됐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